자, 119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3번의 제일 하단에 보험료 환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험료 환급. 자, 이거잖아요. 자, 보시면 자, 사과배 단감 떨군감이 있어서 자, 제가 사과를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언제 보험을 가입을 했냐면 자, 2023년 자, 2월 1일 날 보험 가입을 했어요. 사과 보험이 언제 끝나냐면 2023년 11월 30일 날 보험이 끝납니다. 그럼 내가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대. 일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냐면 보험 가입 금액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각각의 요일 같은 걸 곱해서 뭐가 산출이 되냐면 자,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이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보험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 이때 이 계약자가 1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보험의 보장 개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보험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중간쯤에 예를 들자면 2023년 4월 20일 날 이 보험 계약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 보험 계약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겠죠? 또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보험 계약이 해지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때 100만 원을 완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험료를 분납하는 경우도 있겠잖아요. 어떤 월납도 할 수 있게요. 그러면 계약자가 보험료가 이제 미납이 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보험 계약이 효력상실되잖아요. 그래서 보험 계약이 효력상실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런 사유에 의해서 4월 20일 날 또 무효가 된다든가 또는 해지가 된다든가 또는 효력상실이 되었을 때 이 계약자가 납부했던 이 100만 원 어때요? 환급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전체를 환급시켜주면 안 되겠죠. 이 잔여 기간에 대해서 이 잔여 기간에서 내준다든가 아니면 100만 원 다 내준다든가 어떤 그런 사유가 있겠지. 계산 방법이.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험료 환급시켜준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험료 환급은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은 이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즉 사과, 배, 단감, 떨문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품목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보험이다, 마늘보험이다, 양파보험이다, 고구마보험이다 다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자, 이 보험료 환급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 보험료 환급 사유는 세 가지예요. 여기 써여 있는 즉 무효인 경우 사유가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보험계약이 효력상실인 경우에 보험료를 얼마를 환급시켜 줄 거냐. 자, 그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크게 나눕니다. 즉, 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든가 해지가 된다든가 효력상실이 되었을 때 보험회사의 잘못이냐 아니면 계약자의 잘못이냐.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다 또는 반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다.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계약자의 책임이 없으면 아무래도 어때요? 보험료를 좀 더 내줄 수도 있겠죠. 또는 계약자 잘못이 있으면 조금 뭔가 조금 내줄 것 같아. 이런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이때 자, 첫 번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즉 책임이 없는 상태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그랬을 때는 100만 원 다 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이 납부했던 이 100만 원 다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표현하냐면 전액 환급하세요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상태로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었다거나 또는 보험계약이 효력상실되었어요. 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상태로 효력상실이 된 경우는 어떤 사유이냐면 보험회사의 파산이라든가 이런 경우예요. 그럼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해지인 경우에는 자,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이미 보장을 받았습니다. 돈 안 줘요. 그러면 이 나머지 이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돈을 주는 겁니다. 이 잔여 기간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기간이 아직 안 지났죠. 그러면 전체 100% 중에서 자, 만약에 4월까지 40% 경과되었어요. 그럼 나머지가 60% 경과 안 됐기 때문에 이 60%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하냐면 경과가 되지 않았다 해서 미경과 비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60%에 대해서만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자, 계약자의 책임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었다. 효력상실이 되었을 때는
얼마를 환급해 줘야 되냐면 원래 100만 원 납부했던 이 돈에다가 60%만 내주세요 해서 6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달리 표현해 보면 이 100만 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하냐면 계약자가 납부했던 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 100만 원 곱하기 60%를 미경과 비율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계약자한테 돈을 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즉 환급보험료는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어요. 여기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보험계약이 똑같아요. 즉 여기 사유,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거나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었거나 보험계약이 효력상실되었다. 이때는 어떻게 보험계약한테 내줄 거냐? 얘는 똑같아요. 이 잔여 기간 내에서만 내주세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약자가 잘못이 있더라 하도. 전혀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때도 똑같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얼마를 내줘라? 60만 원 내줘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 단서조항 하나 있어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도 내주지 말아라. 100만 원 아예 60만 원도 하나도 안 준다고요. 자, 이때는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보험료 환급에 있어서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만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즉, 자, 무효 때는 자, 여기 무효 때는 전체 주든가 아예 안 주든가 그래요. 전체 주든가. 그런데 전체를 다 줄 때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무효가 되었을 때는 다 주세요. 또는 하나도 안 주었을 경우에 돈 하나도 안 줍니다. 그때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는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유는 전부 일부 줘요. 그 일부 주는 게 뭐냐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일부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전부 주든가 하나도 안 주든가 아니면 계약자가 납부했던 보험료에다가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주든가 그렇게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그럼 이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라는 게 어떤 사유일까 해서 그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 세 가지가 교재 120페이지 가보시면 자, 교재 120페이지에서 나번 있습니다. 나번. 자, 어쩔 때 우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볼 것이냐 해서 나번에 가보시면 120페이지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하면 아래와 같다. 동그라미 1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 자, 첫 번째. 여기서 임의 해지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자 내가 지금 암보험을 가입을 해놨어. 나 이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임의 해지라는 게. 즉 계약자가 마음이 변해서 해지하는 겁니다. 나 이거 사과보험 가입해놨는데 올해 별로 재해 없을 것 같아. 나 그냥 보험계약 해지할 거야. 일명 중도해지야. 중도해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냥 이건 뭐예요? 계약자가 마음이 변해서 나 이 상품 필요 없으니까 보험계약 해지할 거야. 이걸 갖다 우리는 임의해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임의해지. 어쨌든 계약자가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두 번째. 자, 두 번째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가 사기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보험계약이 사기가 되면은 사기는 뭐로 다루면 보험계약이 뭐가 되냐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 사기는. 근데 여기도 일단 해지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계약. 옆에 뭐라고 나왔냐면 계약의 해지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제일 하단에 주기가 표현되어 있어요. 제일 하단에 설명이. 거기서 말하는 이 계약의 해지에 대한 설명이 제일 하단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뭐라고 나왔냐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또는 고지의무 통지를 해태한 경우의 해지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즉 거기
사기에 의한 계약, 거기 다음부터 설명이 뭐냐면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하단에가.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그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라는 소리잖아요. 여기서 계약의 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자, 이거 두 가지 설명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계약의 해지라는 거, 이거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 보험계약 체결할 때 여러분한테 막 여쭤보잖아. 우리 설계사분들이. 병원에 갔어요? 아니에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막 물어보잖아. 그럼 여러분은 사실대로 말해야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 뭐라 표현하냐면 고지의무, 고지의무. 즉 고지의무는 우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든 보험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 농작물 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과 나무 상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거기 작년에 뭐 피해 엄청 많았어요? 아니에요. 여기가 뭐 간척지예요? 이거 막 하천지예요?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고지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이 이미 체결이 되었어요. 보험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화재보험 가입을 했어, 내가. 그럼 화재보험 가입은 갑자기 여기가 옆에가 가스 충전소가 생겨버렸어. 그럼 우리 건물이 굉장히 위험해진 거지. 이렇게 위험이 변경되거나 위험이 증가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의무가 있냐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통지의무. 예를 들자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인보험도. 여러분이 직업이 원래는 제가 자가용 승용차를 모으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영업용으로 바뀌었어. 그럼 위험이 어때요? 올라간 거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통지할 의무가 있어요. 보험에는. 마찬가지야. 이 과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과보험을 내가 가입을 해놨어. 근데 이 사과보험에 자, 우리가 옆에가 뭐가 설치가 되어 있냐면 방풍님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 또는 방풍망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 이 바람을 막아주는 시설을 설치를 하고 내가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계약자가 이걸 갖다 다 제거해버렸어. 그럼 제거했다는 것은 어때요? 위험이 굉장히 증가된 거지. 이렇게 위험이 변경되거나 증가되었을 때는 계약자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통지 의무가 있어요. 이건 의무사항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의무를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는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이 보험회사가 이런 위반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 모든 보험은 앞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뭐 할 수가 있냐면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얘는 그냥 손해보험 기본을 올립니다. 모든 보험이 공통이에요. 즉, 자,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이 사실 앞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회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계약 해지라는 건 결국 이 두 개예요. 고지 의무 위반, 통지 의무 위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얘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제가 지금 사과보험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럼 태풍이 오게 되면은 낙가가 발생을 하죠. 그 낙가는 당연히 보상하는 제에 해당되죠. 근데 계약자가 자, 태풍이 불었는데 이 바람으로 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 가서 계약자가 어때요? 싹 따버렸어. 인위적으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거잖아요. 자, 이런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계약자는 중대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중대 사유에서 보험계약을 뭘 하게 되냐면 그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즉 얘는 어떤 내용이냐면 고의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거예요. 고의로 보험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이 사유는 중대 사유에 해당되어서 보험회사는 뭐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험료 미납입니다. 우리 보험료 미납되면 어때요? 보험계약이 실효되잖아요. 즉 효력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즉 임의해지, 사기, 계약 해지,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효력 상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해서 자, 여러분이 서술형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쓰세요.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이 쓰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 해서 자, 교재를 좀 다시 읽어볼게요. 자, 교재 119페이지 가보시면 자, 제일 하단에 3번의 보험료 환급에 있어서 가번에 자, 이 계약이 자, 이렇게 제가 사과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 말이겠잖아요. 이 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효력 상실이 되었습니다. 해지가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반환한다. 이 반환하는 보험료 이름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급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 책임이 없는 상태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는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얼마 내줘라? 전액 줘라. 전액 동그라미. 자, 그다음 두 번째. 효력 상실이 되었습니다. 해지가 된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 비율에 따라서, 즉 여기요. 방금 미경과 비율을 곱하라고 그랬잖아요. 월 미경과 비율에 따라서 환급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자, 이때 계산하는 공식은 120페이지.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 방금 100만 원에다가 자 60% 곱했었잖아요. 그 말이에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 이 미경과 비율은 무조건 박스에 줍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이 있는 사유는 계산한 해당월 미경과 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바로 여기야. 공식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2의 공식하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 곱해서 줘라. 다만 고의 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그 다음 나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1, 2, 3. 그 다음 다번에 자 이때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효력 상실이 되었습니다. 해지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때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밑줄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하며 이때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뭘 줘라? 이자 주세요. 그 말이에요. 즉, 자 여기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 환급보험료가 예를 들면 방금처럼 60만 원 나왔다. 그 말이에요. 환급보험료가. 그럼 이 환급보험료는 바로 60만 원 원금이야. 근데 여기에다 또 뭘 주라고요? 이자까지 주라고, 이자. 근데 이 이자는 언제부터? 청구한 다음 날부터.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자, 이자를 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이자를 여러분 은행에서 받아가는 수신이자로 주는 게 아니라 대출이자로 주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신금리가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출이자로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대출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험계약 대출이율 적용을 해라. 그리고 연단위 복리로 계산해라. 그런 의미. 자, 이 내용을 갖다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면 환급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해서 저가전 종합이원 방식에서는 우리가 환급보험료는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 차액보험료 있었죠? 차액보험료. 그리고 방금 했던 환급보험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차액보험료는 우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차액보험료도 어차피 계약자한테 돈을 내주는 거잖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함으로 인해서 내주는 돈을 갖다가 차익보험료. 근데 이 환급보험료라는 것은 방금처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해지가 되었습니다. 효력상실이 되었을 때 계약자한테 내주는 돈을 갖다가 환급보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둘 다 내주는 돈이에요. 계약자한테. 근데 용어에 있어서 차익보험료라는 용어를 쓸 거냐 아니면 환급보험료라는 용어를 쓸 거냐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정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 120페이지 자, 바에 이제 보험금으로 갑니다. 보험금으로. 자, 바에 보험금으로 가는데 자, 다시 제가 자, 사과보험 가입한 거예요. 사과보험. 언제? 2023년 2월 1일에 가입을 해서 뭐에 대해서? 사과 과실에 대해서. 그리고 얘는 언제 끝난다고 그랬냐면 2023년 11월 30일 보험이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사과나무도 제가 보험 가입하겠습니다. 사과나무도 2023년 2월 1일 가입해서 사과나무는 우리가 1년을 보험 계약한다고 그랬죠. 얘는 언제? 2024년 1월 31일 날 보험이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우리가 보험의 목적물이에요. 자, 그럼 2월 1일 보험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 계약자는 4월 6일 날 극심한 냉해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가수는 사과이고 천주예요, 나무가. 그리고 품종은 토지입니다. 재배 방식은 자 밀식 재배하겠어요. 지역은 자 경상도 밀양에서 제가 지금 사과 가수원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을 할 때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즉 2023년도에 이 과수원에서 사과가 몇 킬로그램 정도 달릴 거야 라고 우리 예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때 10,000킬로 달릴 거야 라고 우리는 예상했어요. 그럼 이 10,000킬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평년 착과량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자, 올해 사과가 10,000kg가 달릴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10,000kg를 평년 착과량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10,000kg에다가 1kg이 2,000원에서 2천만 원을 지금 뭐 하게 됐냐면 보험 가입을 해놨습니다. 즉 보험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때 이 10,000kg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한다고 그러냐면 가입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10,000kg 그대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때 4월 6일 날 냉해가 극심하게 왔어요. 피해가 왔어. 자, 그리고 나서 이 계약자는 6월 20일 날 뭐 했냐면 적과했습니다. 즉 열매 속기 작업을 했어요. 열매 속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럼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를 뭐라 표현했냐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여러분이 했어요. 달려있는 사과 개수 셌습니다. 그럼 달려있는 사과 개수를 셌는데 이때 우리 가손에 사과가 지금 몇 개 달려 있었냐면 6,000kg이 달려 있었어요. 그럼 이 6,000kg 영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과 후 착과량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달려있는 사과 적과 후 착과량이에요. 자,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이제 11월 30일이야. 자, 이후에 자, 7월 20일 날 어떤 사고가 발생했냐면 여기야. 자, 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언제 했냐면 7월 10일 날 적과 후 착과 조사했어요. 그리고 자, 8월 10일 날 자, 태풍이 왔어요. 태풍으로 해서 사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조사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하게 되냐면 자, 낙과 조사를 한 거야.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낙과로 인해서 피해본 게 몇 킬로냐면 자, 500kg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500kg를 갖다 우리 영어를 낙과 감수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8월 30일 날 엄청 더웠어요. 사과가 익어버렸어. 자, 사과가 익어버린 것 같다. 우리는 무슨 피해라고 표현하냐면 일소 피해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 일소 피해 여러분이 또 조사 갔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그래서 얼마 익었니? 라고 조사해 봤더니 이때 익어버린 사과가 몇 킬로 있냐면 300kg 익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사고 날 수 있죠. 언제? 자, 11월 5일 날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버렸어. 그래서 사과가 어때요? 이번에 얼어버렸어. 그럼 얼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딱 무슨 표현이라고 표현하냐면 가을 동상에 얼어버린 거야.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럼 여러분 또 현장에 조사합니다. 몇 킬로그램 얼었어? 라고 조사해 봤더니 이때 자 200kg이 얼어버렸어. 자, 이렇게 끝. 그리고 나서 언제요? 이제 11월 30일 날 보험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도 여러분 사고 처리하면 내가 몇 프로 책임지잖아요. 이 모든 종합이 농작물 재보험도 다 계약자가 몇 프로 책임집니다. 이때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자는 몇 프로를 자기 부담 비율을 만약에 자 10%짜리 내가 보험에 가입했다 할게요. 내가 보험 가입 당시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런 각종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원래 10,000kg가 달릴 줄 알고 내가 보험 가입을 했는데 정말로 사과 조사를 해보니까 몇 킬로밖에 안 달렸구나. 6,000kg밖에 안 달린 거야.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6,000kg 그럼 몇 킬로가 빠진 거예요? 4,000kg가 없어져 버렸어. 그럼 이 4,000kg가 왜 없어졌지? 라고 원인 파악을 해봤더니 바로 언제였다? 4월 6일 날 냉이었다 이 말이에요. 4월 6일 날 뭘로 인해서? 냉해로 인해서 없어졌어. 그런데 다시 또 디테일하게 또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1,000kg은 가봤더니 사과에 막 병이 좀 많았어. 사과 나무에 막 이런 상태가. 그래서 1,000kg은 뭘로 인해서 병충해 때문에 없어졌더라. 그럼 진짜 냉해로는 몇 킬로밖에 없어졌더라? 3,000kg밖에 없어졌더라. 이렇게 조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가서 현장에 조사해보니까.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보험회사 사장님이기 때문에 이 1,000kg 보상 안 해주죠. 왜는 저가전 종합이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만 보상을 하니까. 그래서 이 1,000kg 영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영어를 쓰는 겁니다. 보상 안 해줄 거야. 그러면 몇 킬로만 보상해 줄 거야? 3,000kg만 보상해 줄 거야. 그래서 이 3,000kg만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효과가 떨어졌잖아. 원래는 10,000km 달릴 줄 알았는데 6,000km밖에 안 달렸어. 덜 달렸잖아. 덜 달렸어. 보험금 주겠어요? 그래서 이 보험금, 먼저 보험금을 줍니다. 보험금이 2번 나갑니다. 이 돈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차가 감소. 안 달렸잖아요. 그래서 차가 감소 보험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차가 감소 보험금은 원래 지금 몇 킬로가 줄어버렸어요? 4,000km 줄었죠. 그래서 4,000km 중에서 몇 킬로는 보상 안 해줄 거야. 병충해 1,000km는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근데 원래 계약자가 책임지는 게 있다고요. 계약자가 10%를 계약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가 책임지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부담 감수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저가전 종합비용 방식 농작물 재보험은 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10%를 하지 않아요. 줄어든 거에 대해서 10%가 아니에요. 몇 프로, 아니, 뭐, 기준이 뭐냐면, 뭐에 대해서 10%냐면, 10,000km에 대해서 10%를 책임지는 거예요. 10,000km. 그걸 갖다가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준 소항량에 대해서 10% 책임지세요. 일단 제가 공식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준 수확량에 대해서 10% 책임지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기준 수확량 일단은 10,000km에 대해서 10%니까 몇 킬로 책임져라. 1,000km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원리에.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 가보시면 계약자들 이거 좀 불만이 많습니다. 야, 무슨 10,000km한테 나한테 10% 책임지라고 하니. 이 줄어든 거 3,000km에서 10% 빼야지. 약간 이런 것도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손해율이 너무 커버린 겁니다. 재보험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율이 너무 커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보험 상품은 10,000km에 대해서 10%를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계약자가 1,000km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1,000km를.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럼 결론은 몇 킬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원리냐면 2,000km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원리인 거예요. 2,000km. 원래 4,000km 없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병충해는 보상 안 합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 1,000km 뺍니다. 이 원리예요. 그다음 여기에다가 사과가 1kg이 얼마야?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얼마였어요? 2,000원이었지. 근데 이 돈을 또 다 주지 않아요.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계약자는 여기까지밖에 농사를 짓지 않았어. 여기는. 정상 사과가 아니야. 여기는. 돈이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 여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정상 사과가 아니야. 이제 사과가 조그만해. 즉 어떤 상태냐면 유과예요. 유과. 조그만한 사과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는 정상 사과로서 가는 거지. 이때는 우리가 사과를 갖다가 과실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때는 정상 사과가 아니야. 과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는 유과 상태야. 유과.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사과 모양을 제대로 갖춘 과실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과가 굉장히 조그만하고 계약자가 돈도 아직 덜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사과 이 한 개당 아니 1kg에 2,000원을 다 주지 않는다. 여기서 그럼 몇 프로만 주겠다? 50%만 줄 거야. 또는 70%만 줄 거야.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장 수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보장 수준은 몇 프로짜리 있냐면 50%짜리하고 70%짜리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내가 보험에 가입할 때 딱 결정이 돼버립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당신은 보장 수준이 몇 프로짜리야? 50%짜리야. 또는 70%짜리야. 이미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만약 이 계약자가 지금 나는 50%짜리 가입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요? 곱하기 0.5에서 바로 이 차가감소 보험은 2,000, 2는 4, 2는 4, 4, 5, 20 얼마가 돼가냐면 200만 원이 이 차가감소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인 겁니다. 이 200만 원 용어를 갖다가 뭐라 표현한다? 차가감소 보험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차가감소 보험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자, 이제 저가 종료 이후에 자, 500kg 없어졌죠? 또 300kg 없어졌죠? 200kg 없어졌죠? 자, 이걸 다 합쳤더니 총 몇 킬로에 대해서 1,000kg에 대해서 또 보험금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돈은 이때부터는 우리가 유가가 아니라 과실이에요. 이제 정상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사과가 모양을 다 갖춘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이때는 과실이야. 과실. 사과가 피해 입었네요. 그래서 용어를 과실 손해 보험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때는 과실 손해 보험금. 차가 감소 보험금, 과실 손해 보험금.
이렇게 용어가 그래요. 그럼 이 과실손해보험금 몇 킬로에 대해서 지금 1000kg 줘야 돼요. 근데 저가 종료 이후에는 이때 미보상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때는 무조건 그냥 1000kg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자가 책임지는 이 1000kg은 두 개 합쳐서 1000kg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서 1000kg 책임지고 또 어디서 1000kg 책임지나 계약자는 이제 미치는 거지. 성질 나버리잖아. 왜? 나는 전체 합쳐서 나는 1000kg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1000kg 다 책임져 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뭐예요? 0kg예요. 그냥 1000kg 다 보상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때는 정상 가격 2,000원 그대로 다 주는 거예요. 얘는 왜냐면 정상 가격이니까 얘는 50% 70%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돈을 얼마를 주냐면 20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보험금을 2번 받습니다. 이 저가전 종합비용 방식은. 착각하면서 보험금 한 번 먼저 받아요. 한 8월경에. 그리고 얘는 또 12월경에 또 한 번 또 받아요. 총 400만 원 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얘는 보험금이 2번 지급되는 거예요. 2번. 자, 그럼 얘를 갖다가 그대로 내가 공식을 써보게 되면은 자, 이 1000kg은 500, 300, 200 다 더했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누적 감수량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뭘 뺐다? 자기부담 감수량. 그럼 여기에다가 1kg당 가격을 곱한 겁니다. 가입 가격. 이런 식으로 공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120페이지에 그 보험금 산출식이 들어있어요. 120페이지. 120페이지. 여기 보험금 그대로 설명한 거. 자, 120페이지 가봅니다. 그 공식을 일단 봐볼게요. 자, 네모 박스에 가보시면 자, N쪽에 보험 목적물이 과실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하단은 이제 나무잖아요. 일단 나무 놔두시고 과실을 보는 겁니다. 그럼 과실에 있어서 보험금 계산 공식 오른쪽에 가보시면 자, 보험금 이름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가감소 보험금, 두 번째 과실손해보험금. 그럼 첫 번째 착가감소 보험금이라는 것은 착가 감소량. 방금 우리 착가 몇 킬로예요? 4,000kg. 자, 이 4,000kg를 갖다 우리 영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착가 감소량. 덜 달렸잖아, 4,000kg가. 원래는 10,000kg 달릴 줄 알았더니 사가 몇 킬로밖에 안 달렸다? 6,000밖에 안 달렸잖아요. 4,000 줄었네? 이 4,000을 갖다 영어를 착가 감소량. 착가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방금 병충해는 보상 안 하죠?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계약자가 책임지는 걸 우리 뭐라 표현한다? 자기부담 감수량. 자, 공식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곱하기 1kg당 가격 2,000원이라고 했죠? 가입 가격. 근데 이때는 100%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유가 상태니까. 그래서 보장 수준. 이때 보장 수준이 몇 프로 있다? 50%영가 70%영이 있다. 가입할 때 결정되는 거. 당연히 70%가 더 좋죠. 계약자가 70% 가져가니까. 근데 70%는 아무나 가입할 수 없겠죠. 조건이 좋잖아요. 조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실손해보험금은 저가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량. 방금 여기 감수량 다 더했잖아요. 더했죠? 누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저가 종료 이후에는 미보상 감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 곱하기 가입 가격. 그런데 이입이 어때요? 이 착가감소 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이 1000kg를 다 소진시켜 버렸다. 그러면 어떤다? 이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0kg다 그 말이에요. 나는 두 개 합쳐서 1000kg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두 개 합쳐서. 자, 이 내용이에요. 얘가 보험금 산출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험금 지급 사유에 가보시면 중간에 가운데 자, 보상하는 재료에 의해서 발생한 감수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자기부담 감수량 구하는 공식은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여러분 또 뭘 아셔야 되냐면 기준 수확량이라는 게 뭐야? 자, 이걸 아셔야 되겠죠. 기준 수확량이라는 거.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기준 수확량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맨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10,000kg 정도 열릴 거야 라고 예상한 거. 얘를 갖다가 우리는 평년 착가량이라 표현했죠. 얘는 예상이라 했어요. 예상. 그리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손해평가사 가서 사과 개수 다 셌습니다. 그래서 6,000kg 여기서 이 6,000kg을 영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가 후 착가량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영어가.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한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기준 수확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기준 수학량의 영어는 뭐냐면 진짜로 우리 가손에 달린 사과야. 열린 사과 얘는. 얘는 결론은 확정이야. 확정. 맨 처음에는 우리가 예상이라고 했죠. 근데 이 기준 수학량 이런 것은 우리 과손에 진짜 사과가 달린 개수야. 양이야. 양. 개수가 아니라 양. 그러면 여러분 원래 우리 과손 이 A시에서 원래 우리 집에 사과는 몇 킬로가 열려 있었어요? 원래는? 10,000킬로 열려 있었지. 원래는 10,000킬로 열려 있었단 말이야. 근데 뭐 때문에? 이 냉해나 병충해 때문에 4,000킬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즉 우리 과수는 원래 많이 열려 있었어. 많이. 그래서 이때 우리 집의 기준 수확량은 10,000킬로였어. 원래는 우리 집에. 그래서 이 원래 우리 집의 기준 수확량이 뭐였다고요? 10,000킬로였다고요. 자, 그런데 이 사례가 아니라요. 다른 사례. 두 번째 사례. 자, 원래 제가 10,000킬로 보험에 가입을 해놨어. 10,000킬로가 열릴 거야 라고. 그런데 이때 7월 10일 날 여러분이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6,000이었어. 근데 아무런 죄도 없었어. 아무런 사고도 없었다고. 근데 진짜 6,000밖에 안 달려있어. 그럼 이 집은 원래 사고가 몇 킬로밖에 안 달린 과수원이에요? 6,000밖에 안 달린 거지. 즉 어디 두 개야. 원래 많이 달려서 중간에 재해로 인해서 없어진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애초부터 6,000밖에 안 달린 과수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고가 두 가지지 원인이. 그래서 애초부터 6,000킬로밖에 안 달린 과수원이 있었어. 이때는 뭐라고요? 저가 종료 전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고요. 원래부터 6,000이 안 달려 있었어. 그럼 이때도 이 6,000킬로 갖다 우리 영어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기준 수확량이 표현한다고. 다시 말해서 이 기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진짜로 달려있는 사과야. 확정이야. 확정. 평년 저가량은 뭐라고요? 예상.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는 기준 수확량에 대한 공식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준 수확량. 즉, 자 기준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저가 전에, 저가 종료 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있었느냐? 즉 보상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집의 기준 수확량은 바로 뭐가 되냐면 6,000kg 있죠. 아니 거기 저가하고 저가량 즉 적착이라고 제가 줄여서 할게요. 적착 플러스 삭가 함소량이 기준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즉 6,000kg 더하기 지금 몇 킬로가 없어진 거예요? 4,000kg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기준 수확량이 10,000kg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원래 10,000kg 했잖아. 원래 10,000kg 달려있었는데 그중에 1,000은 미보상이고 4,000은 냉이었다고. 그럼 냉이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냉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저가 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없었어.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고요. 재해가 없었어. 이때 우리 집의 기준 수확량은 몇 킬로가 된다고요? 6,000kg. 이때 우리 집의 기준 수확량은 바로 뭐가 되냐면 저가 후 삭가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의 기준 수확량이 몇 킬로가 된다? 6,000kg.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엄청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즉 기준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자요. 저가 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와 저가 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없는 경우 얘는 무조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 앞으로 계속 써먹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 수확량 구하는 공식 그냥 문제 아니야. 기계적으로 이제 움직이시는 거야. 자, 기준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저가 전에 보험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적착 플러스 작가 감소량. 자, 이 공식을 그냥 외우셔야 돼 이제. 기준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적착 플러스 작가 감소량. 근데 저가 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없다. 그때 우리 집의 기준 수확량은 뭐가 된다? 적착이 된다. 이렇게. 근데 저가 전에 보험 사고가 있냐? 없냐로 따라서 기준 수확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준 수확량이 달라지게 되면은 자기부담 감소량도 달라진다고. 왜? 자기부담 감소량 결론을 뭐다 곱하기 때문에 기준 수확량에다 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과목에서는 여러분 이 과목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착각 함수량 여기 있죠, 이거. 그럼 지금 착각 함수량이 4,000kg잖아요. 4,000kg. 그럼 이제 적착은 이제 조사한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 착각 감소량 구하는 공식은 그잖아. 이 착각 감소량 구하는 공식 여러분 이거 한번 하셨을 거야. 그럼 이 착각 감소량 구하는 공식은 자, 민 작은 거 쓰세요. 이미 공부를 하셨어. 민 어떤 거 쓰라고 그랬냐면 평착에서 뭘 뺀 것과 적착을 뺀 값과 그죠? 뺀 값하고 평착 곱하기 여기서 평균 착가량이에요.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해서 이 중에서 뭐 해라? 작은 것 쓰세요. 이건 이미 여러분 이거 공부하셨을 거야. 이거 공부하셨나요 지금? 진도 나갔나 여기까지? 지금 나갔어요? 응. 이거 뭐세요? 이거 뭐 있어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응.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 그럼 이때 이 최대 인정 피해를 인정해 주는 것은 세 가지죠. 뭐예요? 세 가지가 유가 타방률 그 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 우리 단감 떫은감에 얘는 이제 이 과목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셨다 하니까 제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피해율 우리가 5점 한정 보장 가입했을 때 이 세 개 중에서 피해율이 가장 큰 걸 가져오는 거야. 피해율이. 여러분 이 과목에서 하셨다 하니까 그냥 제가 참고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을 가져와. 피해율이 제일 높은 값을. 그래서 최대 인정 피해율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높은 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사례는 저는 일단 이런 피해율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이 사례에서는 바로 뭐예요? 평착 10,000kg 마이너스 저가하고 착가량이 지금 몇 킬로입니까? 6,000kg죠. 6,000kg 해서 이 착각 감소량이 당연히 몇 킬로가 온 거예요? 4,000kg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금 착각 감소 보험금 할 때 착각 감소 공부할 때 뭐가요? 착각 감소량이 4,000kg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다시 여기다가 이제 기본 이제 했으니까 하나하나 써보면 방금 했던 여기다가요. 자, 하나하나 써볼게요. 즉 착각 감소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창미자 이렇게 합리자 줄여서 창미자가 이렇게 창미자가보 이렇게 봐보시면 창미 착각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마이너스 자기 부담 감소량 그래서 줄여서 창미자 이렇게 줄여서 착각감소 공부하는 공식이 창미자가 여기다가 네. 자기 부담 감소량 그 다음에 창미자가 가입가격 그 다음에 곱하기 보장 수준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창미자가보 이렇게 착각감소 공부하는 공사기 창미자가보 이렇게 이 공식 어차피 배우셔야 돼 이제 아까는 쟤는 이제 원리를 제가 설명해 준 거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착각감소 보험금은 창미자가기보 창미자가 자,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1번. 자, 이 착각 감소량은 다시 쓸게요. 작은 거 가져오세요. 첫 번째 뭐하고 평착에서 뺀 값과 적착을 뺀 값과 그 다음에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 구하는 최대 인정 피해를 곱해서 둘 중에서 작은 거 이거잖아요. 자, 평착이 10,000kg야. 적착이 6,000kg야. 그럼 얘는 4,000이죠? 근데 만약에 자, 평착이 10,000kg인데 최대 인정 피해율이 몇 프로다? 80%였어. 아니, 자, 50%였어. 이렇게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낙엽 인정 피해율이 50%짜리가 있었어. 자, 그렇게 되면 얘는 4,000이죠? 얘는 지금 5,000이죠? 둘 중에 작은 게 뭐 온다?
차가 감소량. 그럼 이때는 몇 킬로가 온다고요? 4,000kg. 즉 4,000하고 5,000하고 비교해서 작은 게 온다고. 이때는 차가 감소량이 4,000kg야 그런 원리라고. 자, 그럼 어쨌든 자, 이 됐어. 자, 이 공식.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미보상 감수량. 두 번째. 자, 이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예시했던 이 4,000kg 중에서 지금 1,000kg를 갖다가 병충해가 있다고 했어. 그럼 결론은 이 4,000kg 중에 지금 몇 프로인 거예요? 4,000kg 중에? 25%지. 그죠? 25%가 지금 현재 미보상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얘는 75%는 지금 보상해 주겠어. 근데 몇 프로는 25%는 4,000kg 중에 25%는 보상 안 해줄 거야. 지금 그런 원리인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 미보상 감수량은 뭐에서 지금 해준 거예요? 줄어든 거. 차가 감소량에다가 몇 프로 곱한 거예요? 미보상 비율을 곱한 거. 25% 곱한 거죠. 미보상 비율을 곱한 거지. 미보상 비율.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뭐예요? 즉 평착 마이너스 적착에다가 뭘 곱했구나. 미보상 비율을 곱한 거다 그 말이에요. 즉 뭐에서 4,000kg에 대해서 25%는 뭘로? 병충해에 대해서 줄인 거야. 지금 그 원리다. 근데 만약에 병충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 해줄게? 4,000 다 보상해 줄 거야. 그 원리인 거야. 그 원리야. 근데 이 중에다가 여기에다가 나무도 있었어. 나무. 얘는 순수한 감수량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나무. 즉 예를 들면 해거리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해거리 하는 나무는 보상 안 해주잖아요. 그 해거리 나무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해거리는 미보상 주수라고 표현하죠. 해거리는. 미보상 주수 우리가 보상 안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 미보상 주수에다가 얘는 한 주당 평년 착가량을 곱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상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상을. 그래서 자, 이 공식, 즉 미보상 구하는 감수량 구하는 공식은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해거리 나무가 10주가 있었어? 그 10주 보상 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0주가 바로 이 들어오는 거예요. 현장에 가봤더니. 얘는 나무 10주야. 근데 원래 한 주에 10kg씩이 열려. 그 원리야. 여기에다가 얘는 순수하게 안 달린 거에 대해서 보상 안 해줄 거야. 그중 그 원리. 이만큼 보상 안 해줄게. 이걸 갖다 영어로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고요? 미보상 감수량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 그래서 이 공식 여러분 2과목에서 공식 다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2과목에서. 2과목에서 공식이에요. 지금 1과목에는 단순히가 미보상 감수량 바로 때려버려요. 지금 여기는. 근데 여러분 2과목에서 이거 다 생생하게 배워 지금. 원리를. 첫 번째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줄어든 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보상 안 해줄 거야. 그 말이야. 근데 얘는 해거리 나무가 있었어. 강전적 나무가 있어서 보상 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두 개가 합쳐서 미보상 감수량으로 빠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자기부담 감수량. 자, 세 번째. 내가 책임질 감수량은 몇 킬로그램이니? 그 말이에요. 그럼 아까 자기부담 감수량 구하는 공식은 기준 수확량에다가 뭘 곱해라? 자기 부담 비율 10% 곱했잖아요.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다고요. 그럼 이때 이제 또 하나는 풀어가야 있지. 이 기준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아까 했습니다. 즉 저가전에 보험사고가 있는 경우 있느냐. 그다음 저가전에 두 번째 저가전에 보험사고가 없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어. 4개가 있느냐 없냐. 그럼 저가전에 보험사고가 있는 경우의 기준 수확량은 적착 플러스 착가 감소량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저가전에 보험사고 없었으면 뭐가 된다고요? 적착이 됩니다. 그래서 10,000kg냐 6,000kg냐 그 차이라고. 10,000kg가 되느냐 6,000kg가 되느냐. 그럼 이제 다 풀어졌네요. 착각 감수량 구했습니다. 미보상 감수량 구했습니다. 자기부담 감수량 구했습니다. 자, 이 가격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1kg에 2,000원이야 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보장 수준 가셔야 되겠지. 50%용, 70%용을 어떻게 가입하지?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50%용과 70%용을 어떻게 가입하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갖다가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장 수준이라고 표현한다겠어요. 자, 여기 즉 보장 수준에 있어서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즉 50%형하고 70%형이 있어. 그럼 50%형은 더 좋지 않잖아요. 50%만 주니까. 당연히 어떠겠어요? 50%형은. 누구나 다 가입 가능하겠지. 누구나 50%는 다 가입할 수 있죠. 더 안 좋으니까. 근데 70%형은 아무나 가입 못 하겠죠. 당연히 더 좋으니까. 그래서 자, 70%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 교재 121페이지에서 자, 교재 121페이지에서 그 가로 1번 착가감소 보험금액 계산에서 자, 동그라미 5번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중간쯤에. 동그라미 5번 중간쯤에. 자, 50%형은 이미 선택 가능하며 이 말은 뭐예요?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70%형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최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가수는 자, 최근 3년 보험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적 저가전 손해율이 100% 이하. 70%는 자, 3년 연속 가입을 했어야 돼요. 그 전에. 그리고 저가전 손해율이 몇 프로라고요? 100% 이하. 이 말 아주 중요하죠.